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대목을 맞은 우리 지역 전통시장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추석을 맞아 벌초 대행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벌초 대행 서비스 현장 동행했습니다. 실향민들이 명절을 앞두고 망향대제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모여 고향을 향한 그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우리 지역 광역의원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정선 경기도 의원을 만나 노령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시작되는데요. 올해 추석은 예년보다 2주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대목 맞은 전통시장의 표정을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길목이 한껏 붐빕니다. 빨간 사과부터 배까지 시민들이 손수 고르고 골라 양손 가득 장을 봅니다. 오늘 이제 조상님 차례 좀 모시고 그렇게 하려고 왔습니다. 또 상품도 좋고 좋습니다. 시민들은 추석 차례상 물가가 지난해보다 높아졌다고 체감합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보면은 과일도 좀 저긴데 올해는 추석이 빠르다 보니까 과일 나오는 것도 늦게 나오니까 좀 가격이 좀. 평년보다 당겨진 추석 연휴에 전통시장도 과일 등 다양한 제수용품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 좀 빨라서 물량이 좀 딸리다는 얘기도 있는데 산지에서 지금 직접 공수해서 예년하고 비슷한 과일값. 한편 전국 530여 개 전통시장은 오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생활이 바빠 직접 벌초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벌초 대행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벌초 대행 서비스 업체를 따라가 봤습니다. 이른 아침 벌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요한 산속은 풀 베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예초기를 메고 얼굴 마스크를 낀 사람들이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무성이 자란 잡초를 베어냅니다. 이들은 후손이 아닌 벌초 대행 서비스 업체입니다. 산 입구부터 산소 주변까지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작업. 베어낸 잡초를 갈퀴로 걷어내고 잔풀 정리까지 마치고 나니 산소가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 모습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이처럼 대행업체에 벌초를 맡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통 한 10군데에서 15군데 하고 많이 할 때는 20군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30군데에서 한 50군데 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림조합 통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산림조합 벌초 대행 서비스로 벌초한 묘는 전국에 2만 5천여 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35% 늘었습니다.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촌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직접 와서 산소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관리에 맡긴 사람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셔서 저희가 이제 자식들이 다 멀리 나와 있거든요. 각 지역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시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벌초를 하시기에는 몸도 안 좋으시고 하고요. 이제 시간 맞춰서 매번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 손을 빌리는 것보다 그 대행업체 하시는 분들 전문가 손을 맡기면 아무래도 더 깔끔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맡기거든요. 좋아요. 깔끔하고 마음에 들어요. 우리만의 미풍양속인 벌초. 세월이 흘러 후손들의 벌초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최근 들어 벌에 쏘이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문경에서는 과수원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지기도 했는데요. 벌에 쏘이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창가 틈 사이에 벌들이 집을 지었습니다. 보호장비를 입은 소방대원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조심스럽게 벌집을 태웁니다. 여름의 끝자락 들어 벌들의 활동이 더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경북에서는 370여 명,
대구에서는 100명 이상이 벌에 쏘여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벌초와 성묘가 많은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벌들이 산란기를 맞아 더 공격적입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5년 동안 벌에 쏘여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74.5%가 7월과 9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벌에 쏘이지 않도록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옷과 모자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검은색이나 회색 옷은 피해야 합니다. 말벌은 어두운 색에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벌집을 없애려고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금물. 만약 벌이 달려든다면 최대한 몸을 숙이고 빨리 달아나야 합니다. 자기네들도 방어 차원에서 반드시 사람들한테 이제 소개되죠. 혹시 이제 벌집을 발견하게 되거나 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게 되면은 119에 신고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벌에 쏘였을 경우 쏘인 자리에 얼음 주머니 등을 댄 뒤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천 이북도민연합회가 망향대제를 열었습니다. 실향민들은 함께 모여 제를 올리며 고향을 향한 그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정성껏 마련한 제사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분향을 합니다. 제주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득 담아 조상에게 잔을 올립니다. 이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충문을 낭독합니다. 고향에서 보내는 차례상만큼은 못하지만 엄숙하게 예를 갖춰 조상들에게 절을 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인천지구 이북도민들이 북녘에 두고 온 조상과 부모 형제의 건강 및 강령을 기원하는 추석 망향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박성재 황해도지사는 활발한 남북 간의 교류를 기대하며 빠른 통일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린 70년 동안을 기다렸고 이제 겨우 한 발 나아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진척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허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에 따라 단합하고 하나 되어 국내외에 우리의 소리를 전달한다면 조만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것이라고. 이날 망향대제에는 실향민과 북한 이탈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 시장은 실향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한다며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발발한 지가 7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70년 동안은 고향에 못 가신 거잖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정치권도 인천시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고향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라도 좀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 현재 인천에는 북한의 고향을 둔 실향민과 그 가족 등 70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분단 74주년 동안 고향을 찾지 못한 이북도민들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망향제를 지내며 달랬습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파트 들어갈 때 소위 핫한 신도시를 알아보다가 빚을 내서 장만하기에는 엄두가 좀 안 난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경기도가 수원 광교 신도시에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서민 임대주택만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지연 기자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을 찾아 수원 광교 신도시 내 아파트 시세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현재 실거래가가 제일 비싼 곳은 호수 주변의 전망을 감상하며 각종 편의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3.3제곱미터, 소위 이른바 평당 3,800만 원가량 됩니다. 이 신도시 내 제일 싼 곳도 평당 1,700만 원 정도에 실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는 신도시 특성상 좀 새로 신규 아파트가 좀 많이 공급이 좀 되는 편이기 때문에 좀 가격이 좀 비싼 곳은 호수 주변 그리고 광교 도청 주변 거기가 그래도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요. 보통 한 2배 정도 올랐다고 보는데 그런 지역은 2배 이상 더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죠. 분양가에 웃돈은 붙고 집값은 계속 뛰고
이렇다 보니 손쉽게 신도시 입성에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새로운 방식의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광교 신도시에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주택하면 서민을 위한 집만 떠올려지실 텐데 이번 경기도가 짓는 중산층 임대주택 개념은 좀 다릅니다. 주변 전세 시세 90% 내의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조건, 또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이번 중산층 임대주택은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중산층 임대주택입니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현재 분양주택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고품질의 임대주택 사업 모델입니다.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소위 로또 분양이나 투기 조장의 폐단을 없앨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광교 신도시 내 옛 법원 검찰청 부지에 2023년 입주를 목표로 549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을 예정인데 이 가운데 20%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 공급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인천 검암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주택 7,400세대가 들어서는데 이 중에 70%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2호선 검암역 앞 공터입니다. 현재는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주택 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암역세권 공공주택 지구지정 계획이 최근 국토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서구 검암동과 경서동 일대 79만 제곱미터 부지에 주택 7,40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가결 조건으로 전체 주택 공급 비율의 70%를 공공주택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5,000세대 이상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2기 신도시와는 달리 3기 신도시는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노년이라든지 이렇게 맞춤형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좀 특화된 도시로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근의 서북부 제2종합터미널 개발 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서구 지역 정치권은 지난해 터미널과 관광시설이 포함된 복합 편의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 서울 5호선과 9호선 광역철도가 연결되면 서울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편의를 더하는 그런 어떤 복합 환승센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계양역과 경인 아라뱃길, 그다음에 아시아도 주경기장까지 쭉 연결되는 그런 어떤 녹색, 그런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암역세권 공공택지지구를 저희가 봤을 때는 서북부의 교통 요충의 중심지이자 또 자족형 복합도시를 만들어서 서구의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는 이달 말 국토부가 지구 지정을 고시하면 내년 초 보상 절차에 착수해 연말에는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CJ 헬로에서는 민선 7기 1년을 맞아 지역의 광역의원을 만나보는 연속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부천시 선거구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을 만나 지난 1년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때 현장을 제가 되도록이면 많이 찾아갔었고요. 또 거기에 소리를 듣고 그것들을 정책으로 좀 실현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참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인지 좀 의정 대상이라는 큰 상도 첫 해에 제가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부터 얘기가 됐었고 학생들이 그 산길을 올라가고 하면서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이제 이번에 하면서 여러 상황들을 다 맞출 수 있어서 이번에 그 2억 원 특조금으로 해서 정면고등학교 등하굣길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유시장이 굉장히 길어요. 전통시장. 부천에 있는 시장 중에 아마 가장 길다고 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 가다 보면 군데군데 가스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들 불러서 이게 가스통이 있는 게 좀 위험하지 않냐, 역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전통시장을 다 어떻게 돼 있는지 봤더니 전통시장 19개 중에서 다 도시가스인데 우리 저 지역구인 자유시장만 그 도시가스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검토하고 찾고 해서 이번에 제가 이제 특조금으로 3억 5,700이 배정받아서 지금 이제 공사 들어가려고 해서 이제 업체 선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체 고용률 있잖아요. 정해진 고용률을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강하게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고, 고용률을 못 지킴으로 해서 부담하는 돈이 있거든요. 그런 돈은 이런 돈 내가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청년 정책이 화두로 얘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유가 전혀 안 하다가 생겼기 때문이지 그게 예산이 갑자기 많이 편성돼서가 아니거든요. 노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정말 너무 미미한 정책인데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이제는 청년이 정말 미래고 꿈이 아니라 현실이고 삶인데 우리가 청년들도 잘 챙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부분을 생각하고 추진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노령 장애인이라고 하면 65세가 넘으면 장애로서 받는 혜택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장애인 정책이 전무예요. 그래서 그게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장애인 정책을 받다가 65세가 되면 장기 요양으로 넘어가면서 다 같은 노인 정책에 저기를 받는 거예요. 적용을.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더 장애인 정책은 그대로 두고 노인 정책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장애인 정책이 없어지면서 노인 정책으로 일원화되어 버리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고령 장애인들의 노령 인구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급하고 그거는 실현이 되어야 된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시기이고 또 같이 협조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께서 필요한 생각이 있으시고 좋은 정책적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함께 논의해서 그게 정책으로 발전해서 모든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리고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정책을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기도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지난 10일 재난관리금 10억 원을 도내 31개 시군에 지원했고 특별교부세 5억 원을 11일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벼, 도복 등 농작물 피해와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부천시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하루 동안 121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로 인해 일부 도로와 주택은 물에 잠기기도 했는데요. 부천시는 이번 비로 38건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고 이 중 33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호우경보가 내려지자 이날 밤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내리던 집중호우는 목요일 오전까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오락가락 다시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목요일 오후에 이어 기압골의 영향으로 토요일 오후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